올 들어 5월까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 소재 의존도는 레지스트와 에칭가스가 각각 91.9%, 43.9%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용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7%였습니다. 또 올 들어 4월까지 일본의 레지스트, 에칭가스, 불화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 비중은 각각 11.6%, 85.9%, 22.5%였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출 제재 대상이 된 소재 3종이 한국의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분야라고 말했는데요. 일본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이나 대만 또는 중국 업체로 물량 수급을 바꾸기 어려운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복 조치를 취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 종목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면교사가 2016년에 벌어졌던 샤프의 대삼성전자 LCD 패널 공급 중단 조치입니다. 샤프는 2016년 말에 대만 폭스콘에 인수된 후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TV용 LCD 패널 공급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거타이밍 대만 홍하이그룹 회장이 샤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의 LCD 공급을 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샤프로부터 끊긴 물량을 중국, 대만 등의 디스플레이 기업으로부터 급하게 확보해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전체 TV용 패널에서 중국계 디스플레이 기업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비중은 30%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까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TV 핵심 부품인 액정 표시 장치 패널 5만 장을 공급받았습니다. 두 라이벌 회사가 본격적으로 부품 협력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LG로부터 패널을 받은 이유는 프리미엄 TV에 중국산 패널을 쓴다는 인식이 TV 마케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급을 중단했던 샤프가 올해 초 삼성전자에 TV용 액정 표시 장치 패널 공급 재개를 제의한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샤프는 재고 패널을 팔려고 TV 업체를 찾아다니는데 괘씸죄로 안 써주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샤프의 대소동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세 가지 소재 모두 일본이 기술력 우위에 있고 당분간 대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칭가스는 이미 국내에 솔브레인, 스텔라 같은 합작법인의 국내 생산 라인이 있는데요. 증설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도 PI 기판까지 의미한다면 SKC 코오롱 PI,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한정한다면 코오롱 인더스트리, SKC 등 국내 경쟁사가 있습니다. 다만 감광액으로 불리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종류가 다양해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 영향력이 차별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포함된 제품은 일반 포토레지스트가 아니라 차세대 노광 장비인 EUV용 포토레지스트로 알려졌습니다. 디램 반도체 공정에 주로 사용하는 불화 크립톤 레지스트는 동진 세미캠 등 국내 업체에서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3D 낸드 플래시에 주로 사용하는 불화 아르곤 레지스트는 시네츠, TOK, JSR 등 일본 업체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세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해 7나노 제품을 양산한 삼성전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보복 조치를 내린 소재는 당장 한국의 기술력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기업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국내 소재 업체들의 국산화 가속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상 열두튜브였습니다.